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존 볼턴의 사임과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뜻하지 않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나는 어젯밤, 여기 시간으로 어제 월요일 밤 볼턴에게 그의 근무가 백악관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알려주었다. 볼턴을 해고했다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볼턴의 많은 제안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았다. 이 볼턴과 이견 차이가 심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해고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트럼프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존 볼턴은 또 트위터로 얼마 후에 이런 글을 또 보냈습니다. 월요일 밤에 사임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고, 그러니까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임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일에 관해서 내일 말하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에게 이제 더 이상 백악관에서 일할 필요 없다, 해임을 이제 통보했는데, 여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임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내일 이 일에 관해서 말을 하자, 그렇게 뜸을 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어젯밤 사임하겠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으로나 혹은 간접적으로나 나의 사임을 요구한 적이 결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적이 결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사임을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나는 이런 중에 잠을 잤고 오늘 아침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이 해고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존 볼턴 입장에서는 내가 어제 사임하겠다고 말했고, 이제 오늘 아침에 해임한다고 말을 하지만 난 사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이 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존 볼턴이 이렇게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존 볼턴의 사임은 지난 8월 15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이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사임하고 또 일어난 일인데요. 이 댄 코츠는 미 하원 의원, 상원 의원, 그리고 독일 대사를 지낸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정치인이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또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미 상원에서 7월인가요? 그때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노를 했죠. 한참 지금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너무 순진하다. 당신들은 학교로 돌아가서 더 배워야 한다. 이렇게 모욕까지 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마찰이 해소가 안 되고, 이 바른 말을 하는 이런 댄 코츠 국장이 사임을 해서 그때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존 볼턴, 우리의 정말 자유우파의 우군이고 동지입니다. 우리를 이해해주고 친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사임을 하게 돼서 참 마음이 너무 애석합니다. 이제 오늘 뉴스에 제가 여러 군데 봤습니다만, 이건 CNBC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기자가 백악관에 이제 질문하기를, 이게 탈레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존 볼턴이 사임하게 됐느냐,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이 탈레반의 그 지도자들을 이제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9월 11일 이전에 휴전하고 그렇게 해서 타협하고 해서 미군을 철군시키는 그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었는데, 이 존 볼턴이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반대했고,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하는 문제를 또 반대했고, 그것이 이제 확인이 된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백악관에서는 그것뿐이 아니라 많은 이슈 때문이다. 네, 거기에는 이제 뭐 시리아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는 것, 또 이란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는 것. 네, 이란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데 저걸 군사적으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 북한에 대해서도 역시 강경하고, 네,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이고 타협적인 이런 그 자세와 맞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분은 실무자고, 존 볼튼은 정책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가로서 또 특별히 재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정치적인 그런 면에 더 많이 치중을 했고, 이런 그 차이가 그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다른 뭐 방송도 그렇습니다. 뭐 CNN도 그렇고 CBS도 그렇고 뭐 팍스 뉴스도 그렇고 뭐 트럼프 정부 정책이 덜 강경해질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이런 그 뭐 소위 매파, 네, 강경한 그런 그 대응을 주장하는 이런 존 볼튼 같은 분이 이제 사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군사적인 개입, 미국이 이제 국제 문제에서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네,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네, 지금 이 조금 전에 그 말하던 기자입니다. CNBC 방송의 기자입니다. 말할 때 이제 오른쪽에 보니까 이 석유값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WTI 크루드, 네, 원유가 값이 팍 저기에서 지금 녹색 선으로 있다가 빨간 선으로 탁 떨어지는 게 오른쪽에 여러분 보이시죠? 네, 이 석유값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그 세계가 이제 전쟁의 위험이 혹은 뭐 이런 그 긴장되는 그런 것들이, 네, 좀 줄어드니까 석유값이 또 떨어지는, 네, 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존 볼튼이 사임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세계의 석유값이 떨어지는, 네, 그런 이 작용을 했는데요. 네, 이 미국 국내에서 아주 참 심각한, 네, 그 문제로 지금 말들을 하고 언론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존 볼튼, 이분은 미국의 법률가죠. 외교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25대 유엔 대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으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17개월 동안 아주 잘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분이 안보보좌관이 되면서 아주 기대가 많았습니다. 네, 우리의 그 의사를 잘 그대로 우리처럼 알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언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지지를 아끼지 않았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돼서 너무너무 참 애석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 안보보좌관 되기 직전에 팍스 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나온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지금 이 말하는 것을 제가 옮겼습니다. 북한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은 핵무기를 운반하는 수단, 즉 ICBM 뿐이다. 미국까지 핵탄두를 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그런 ICBM을 개발하는 그것이 이 북한의 생각이다. 모든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북한은 지난 25년 동안 추구해 왔던 목표에 매우 근접해 있다. 이런 북한이 왜 지금 대화하기를 원하는가? 그들의 목표점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들의 주의를 전환하고 우리를 협상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네,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주의를 지금 분산시키고 있다. 우리는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중단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하기도 했다. 이 존 볼턴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아주 주역이었었습니다. 너무 잘 알죠. 북한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북한에 결코 속지 않을 분이 미국에 한 명 있다면 바로 이분입니다. 자, 계속 인용하면, 그러나 우리는 실패했고 북한의 핵 무장을 중단시키지 못했다. 목표점이 바로 코앞인데 26년 만에 갑자기 진지하게 대화를 하자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진지한 대화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다. 예, 뭐 이거 지금은 다 드러났죠. 북한은 남한을 지렛대로, 우리 남한을 지렛대로 이용하여 미국과 남한이 북한과 더불어 대화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네, 대화를 그렇게 자꾸만 그 주장하고 끌어오는 자들이 누구냐면 궁극적으로 이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해서 자꾸만 대화하도록 만드는 자가 김정은이고 북한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화가 아니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더 강화한다면 분명히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올 것이다. 더 압박하고 제재하면 다음과 같은 말이 튀어나올 것이다. 미국은 대화의 분위기를 살려야 한다. 미국은 대화를 믿어야 한다. 미국은 대화를 가능케 해야 한다. 네, 뭐 누가 하는 말인지 여러분이 뭐 당장 생각이 나시죠. 이런 말들은 달리 말하면 양보하라. 미국이 북한에 양보하라는 말이다. 대화하라는 말은 양보하라는 말이다.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북한은 금년이 지나기 전에 핵무기를 운반하는 수단을 가지게 될 것임이 틀림없다. 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폼페이오 장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CIA 디렉터였고요, 폼페이오가. 나는 경제 제재가 통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경제 제재로 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란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키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키지 않을 것이다.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북한은 최고의 사기꾼이다. 잘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계속 사기를 당해왔으니까 북한에. 네. 뭐 아주 산증인이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비용을 남한이 부담을 했다. 큰 사기 행각이 아닐 수 없다. 이것도 사기다. 네. 너무 잘하는 거죠. 남한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햇볕 정책을 따르는 자들로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이다. 너무 분명하죠. 북한에 퍼주려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맞습니다. 햇볕 정책은 남한 사람들에게 매우 감정적인 것이다. 이런 것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국제관계의 탁월한 이론가인 PT 바넘이 말한 바처럼 사기에 걸려드는 자들은 항상 있다. 네. 이렇게 북한에 남한이 사기를 당하고 있고 또한 미국도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말한다 해도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국제적 사찰은 북한 전역을 상대로 매우 북한에 거슬리고 매우 크고 매우 침투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으로 북한의 독재 권력의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그래서 북한의 핵 폐기 검증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맞죠? 이것이 북한의 핵 폐기 검증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예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난 25년 동안 사용해 온 방법이다. 네. 대화를 계속 질질 끌고 살라미 전략하고 북한은 더 이상의 핵 실험이 필요하지 않을지 모른다. 핵 동결이 뜻하는 바는 아마 북한이 핵무기를 그저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일 수 있다. 네, 지금 계속
핵무기를 많이 더 만들어 왔습니다. 이 말 이후에. 우리는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하는 것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분명하게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견해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말을 했고, 그래서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이 북한의 사기를 드러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때 많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그 정말 북한에 정통한 이런 미국의 이 전문가, 안보보좌관이 일을 그만두게 돼서 얼마나 참 서운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큰 손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백악관이 아니라 뭐 팍스뉴스나 뭐 이런 그 언론에서 좀 더 많이 국민들을 상대로 미국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북한의 이런 그 위험성 문제, 북한의 사기 이런 문제를 더 많이 그 알려주는 그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해줄 수 있으면 이번 그만두게 되더라도 우리 편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존 볼튼에게 박수를 보내고 또 감사를 표하고 또 우리가 계속 이분에게 연락하고 함께 계속 우리가 이 자유를 위한 싸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트럼프의 그러면 앞으로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트럼프 대통령 전체적인 그 그림을 보면 한반도라고 뭐 좀 독특한 경우이지만 특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유화적이 될 것입니다. 타협적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 뭐 존 볼튼 같은 분이 이제 그 강경한 그런 그 매파의 입장인데 이제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더 유화적이 되고 더 타협적이 되고 특별히 내년 재선을 앞두고 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김정은이가 어떻게 나올지 내년 뭐 초에 신년 초에 무슨 뭐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은 이제 내년이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아지는 그런 때가 된다고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유화적이 될 것이고 또 타협적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답답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더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립적이 될 것이다.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주둔한 미군을 빼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존 볼튼이 반대했고, 그러니까 고립적입니다. 존 볼튼은 개입적이고, 아주 심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작년에 그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한 말이 한국의 미군을 때가 되면 철군하기 원한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이 고립적인 그 노선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주한미군 감축, 심지어 철수 문제까지 또 들먹이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통한 이런 그 존 볼튼 같은 관료의 영향력이 약화가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결코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을 계속 열심히 강력하게 진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북한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바르게 보고 바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주권자는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시편 22편 4절 5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였고 그들이 신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하나님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승리를 위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온 세상에 우리 한인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